이번에는 섹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섹터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하이드로젠 웨이브 일정도 있다 보니까 수소차 테마도 좀 들썩날썩하는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단순히 전기차 컨셉이 아니라 운송수단 전반의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이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머쓱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같이 좀 인사를 나눴던 동료인데 자동차를 워낙 잘 보는 친구니까 또 아이디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뭐 자동차 여러 가지 빅 이벤트 그리고 모멘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고유의 지표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좀 발표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판매 실적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주가를 보면 뭐 최근에 그래도 반등은 나왔지만 2분기 내내 사실 하락 추세였거든요. 그렇다면 판매 실적이 이게 좀 반전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8월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판매 실적을 이제 보면은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증가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시장 평균 대비로는 이제 견조한 실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평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재고 수준이 1.2개월 미만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분기까지는 이제 재고가 내려오면서 할인 판매 폭이 줄었고 그러면서 수익성이 이제 개선이 됐었는데요. 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준이 완전히 내려왔고 더 이상 반등을 아직 이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쇼티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뭐 10월 정도까지도 지속이 부분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판매량 갖고는 뭔가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내년에 또 이익률도 둔화되는 부분들도 앞당겨서 우려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자동차 업계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와 활발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보면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연구원이 보셨을 때 뭐 하이드로젠 웨이브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네. 어떻게 이제 최근에 업계에서 해석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잘 해야 되고 많이 팔아야 되죠. 많이 팔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에서 파는 물량 가지고는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미 너무나도 큰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주력 시장인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정황상 미국에서 전기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이제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한 번 더 이제 리레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이제 전략적 스탠스가 필요한 거고. 특히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이제 회복세를 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특징주를 정리하면서 네. 연초에 좀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다시 돌아왔어요. 애플카.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밸류에이션을 바꿀 만한 내용인가요? 그쵸. 이제 애플이랑은 이제 사실 현대차 그룹이 협업을 하고 있지 않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사실 활발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만 연초에서 많은 분들이 좀 크게 기대를 하셨었던 것처럼 이제 애플카를 위한 이제 차량을 위탁 생산을 하는 단순 위탁 생산 비즈니스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은 많이 나오는데 그쵸. 크게 이제 그러니까 아예 무관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당장 이렇게 애플카 이제 뭐 모멘텀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기에도 좀 시간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최근에 이제 내신 레포트 중에 유의미하게 봤었던 게 뭐냐면 자동차 업종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ROE 수준에 대비해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카메이커 대비해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조금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ROE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저평가가 이제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특히 이제 한국 주식에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예.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본 효율성이 크게 올라가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매출의 성격 역시 기존에 있었던 단순 생산 판매에서 서비스 형태의 매출로 바뀌게 되면서 고마진 사업으로 이런 이제 사업을 확대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그거 같아요.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로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이 용어들이 더 이제 약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산 효율성과 관련해서 유익 있게 카메이커 즉 자동차 업체한테 이제 다가오는 단어가 뭐 OTA, 오버 더 에어? 네.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는 네. 이제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현대차는 국내에서 자동차법 제66조에 의해서 네. 차량을 수리를 사실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그 불법이었죠. 예,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샌드박스 규제 테스트 통과를 하게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도 이제 OTA 기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됐고요. 앞으로 네. 나오게 되는 신차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매출이 서비스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익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전에는 엄청 이게 많이 엮여 있잖아요 서플라이 네. 체인들이 그게 이제 고정비가 사실 너무 컸는데 여기서 바꿔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단순히 PER로 보는 게 아니라 ROE가 높아지는 거에 따른 PBR 밸류에이션 맞습니다. 봐야 된다는 얘기했고 그래서 ROE가 중요하다라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약간 장기적인 얘기 좀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반신반의하다가 최근에 미국인가요? JOBY 8월 11일인가 또 상장을 했더라고요. 조비라고 네,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거고 로보택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일단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용화된 경우는 알파벳의 자회사인 이제 웨이모. 네, 웨이모 정도. 네, 웨이모가 이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상용화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 규모가 작은 이제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2040년까지는 사실 이제 미국 시장만 봤을 때도 한 1,400조 원 정도의 규모는 열릴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부 도시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국내에서 버스는 한 50% 정도, 네. 그다음에 택시는 25% 정도가 로보택시 형태로 자율주행차 형태로 운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UAM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 정도부터 상업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6년이면 멀지도 않았네요. 네, 왜냐하면은 2024년 정도부터 말씀하신 이제 네. 조비가 미국에서 상업화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미국 시장을 먼저 이제 타겟해서 상업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네. 시점도 2025년 정도로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후행해서 시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보택시가 단순히 우리가 이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커머스 그러니까 코로나 환경 때문에 더 가파라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전 자동차가 움직이는 주행 거리가 네. 2019년 기준으로 약 3조 마일 정도 됩니다. 3조 마일. 예. 뭐 이렇게 와닿진 예, 않지만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수치가 지난 이제 한 30년 정도 연평균 2%씩 성장을 해왔어요. 2%씩.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랑 이제 같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지금 네네. 코로나 이후로는 이 플랫폼 업체들의 기술 발달이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로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자동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하는 차량들의 네. 운송량이나 이동량이 생각보다 좀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차량들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고 네. 여기서 이제 비용 효율화가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로보택시 기능이 탑재되는 그런 국면까지 순식간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뭔가 트리거 즉 뭔가 살짝
산업이 커갈 수 있는 그렇죠. 가속조가 생긴 것 같은데. 캐탈리스트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로보나 UAM 같은 경우가 한국에 관련된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UAM은 이제 국토부에서 KUAM이라는 이제 이름 하에 네.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지금 이제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한화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공항공사도 있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사실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 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제 연구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쪽 시장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가 투자 규모가 가장 크고 선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핵심 기술들은 사실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 또 뭐 판매량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먼 미래의 로보택시나 UAM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연구원이 보시기에 그런 장기적인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봐야 되는 토픽은 무엇인지.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완성차 업종에서는 기아차를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기아차. 네, 기아차를 올해 하반기에 이제 최선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 부품 업종에서는 현대위아, 만도 이 두 개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아차를 보시는 뭐 현대차와 기아차 뭐 대동소이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기아차를 좀 더 눈여겨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치적으로 이미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ROE가 14% 정도를 14%. 예,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PBR 밸류에이션은 0.9배 정도에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OE, PBR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즉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보다 이제 소폭 밸류에이션 매력이 더 높은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이제 에이다스 사업이 최근에 분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의 성장성이 좀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국면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기계사업부가 지금까지 사실 손실을 좀 많이 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룹사로 나가는 물량들, 이제 공장 자동화나 아니면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그런 쪽으로 나가는 이제 수주들이 최근에 확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계사업부 쪽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부품주 하면은 모비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지배구조나 뭐 이런 것도 그쵸. 있어. 그거 예. 한번 그것도 살짝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만 봤을 때는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모비스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지역들 있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하고 있었던 이제 브레이크 샤시나 아니면은 이제 에어백이나 이런 이제 기존 사업들이 아직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게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모비스의 지금 가장 큰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전동화 사업. 전동화 사업이 이제 현대기아차는 최근에 전기차들이 좀 BEP에 좀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BEP를 좀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사실 이제 투자를 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수소차 공장을 이제 하나 더 이제 설립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인천 쪽에서도 이제 캐펙스가 좀 있을 거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앞으로 좀 이제 고정비성 이제 투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수소 얘기하셔갖고 네. 다음 주에 수소 관련된 이벤트 있잖아요. 네. 그건 현대차가 뭔가 컴색카를 내놓는 건가요? 어떤 이슈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현대차가 넥소 차량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화물 트럭 이렇게만 사실 수소차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일반인들이 이제 탈 수 있는 차량의 이제 초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고성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패신저카 형태의 수소차를 공개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특히 어저께 이제 제네시스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 2025년 이후부터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수소차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었던 모빌리티 형태에다가 이제 수소 에너지 파워트레인을 접목시키는 뭐 그런 이제 이벤트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애플카에서 판매량, 로보택시, UAM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으로 자동차 업종을 보는 꿀팁, 리프레시 기준 요거 보자.
말씀해 주시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완성차가 재고가 네.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생산량이랑 이제 펀더멘털이랑 같이 가게 될 겁니다. 네. 생산이 늘어나면은 이제 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밸류에이션 한 단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전기차 투자를 얼마나 언제 어느 규모로 현지 하느냐. 생산을 결정을 하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좀 전기차로 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